예, 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예,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판이 났지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수는 161석, 국힘당은 90석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두 양당의 비례 의석수를 합하면 175대 108석까지 됩니다. 거기에다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수까지 모두 합하면 190석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정권 남은 3년의 임기는 거의 식물 대통령의 역할에 비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당의 온갖 대통령 발목 잡기 갑질 행태가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막 시작되면서 각 방송국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의 얼굴색이 완전히 대비되더군요. 환호하는 민주당사의 사람들과 절망과 탄식 한숨을 내쉬는 국힘당 사람들, 그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과연 그들은 애초에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 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었는지 의문이더군요. 선거가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전문적인 선거대책 본부라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리 자신들의 기대와 180도 다르게 나오는 듯한 결과에 낙담하게 되는 거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는 뭐니 해도 이미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세와 태도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랜 특수부 검사로서 그 직을 수행해왔던 윤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는 권위주의에 찌들려 살아왔던 우리네 민초들의 감성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와 태도는 그 몸가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사람으로서의 평소에 나타나는 품성과 국정 철학 등을 통틀어서 평가되는 것이지요. 선거가 국힘당의 참패로 끝나자 그 자존심 강한 윤 대통령으로서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라면서 야당과 긴밀한 협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저 참패에 대한 사과는 해야겠고 하니 그것도 비서실장을 대신 내세워 대충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대통령실 비서진들을 일괄 사표 수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번도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본 적이 없지요.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던 팻말이 자신의 업무 데스크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국정 책임에 대한 대통령 스스로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철학이 담긴 글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힘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정치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가 그 당시 이준석과 김기현 두 명의 국힘당 대표들이 연거푸 대통령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정도 하차하자. 사분오열되어서 질이 멸렬하던 국힘당 사람들을 회호하면서 선거 이기자며 비장한 각오로 총대를 짊어졌지요. 동분서주하며 전국을 누비는 한동훈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은 너도 나도 그 자리의 주인공과 한번 손잡아 보고 싶고 사진 찍어서 평생 기념으로 남겨두려는 심리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로 대다수 유권자들의 마음이라고 판단했다면 오판이겠지요. 왜냐하면 선거의 승패는 집회에 나와 열광하는 열렬 지지층이 아니지요. 그들은 누가 뭐래도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진영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집토끼들인 셈이지요. 아닌 말로 영남과 호남에서 유행하는 그 말들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새끼 내가 감싸야지 누가 챙겨줄 것인가. 그러나 선거의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침묵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다수의 중도 세력임을 그들은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금 민심의 바닥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을까 하는 국힘당의 인식의 전환이 애초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동훈과 국힘당 사람들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며 들떠있더군요. 자, 그렇다면 저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외쳐댔던 말도 안 되는 듯 싶었던 정권 심판론이 중도층에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임기 2년 동안에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주당의 심판론이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일까요? 자, 한번 분석해 보지요. 보수의 적극적 지지층은 대부분의 60대 이후의 산업화 세대들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나 유튜브 방송에 그리 깊이 관여하지 않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신들 진영의 보수 성향 유튜브만 제한적으로 시청하는 쪽일 겁니다. 그런 반면에 40, 50대 이전의 세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진영 논리와는 상관없이 그 별다른 편견 없이 눈에 띄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어떤 정치 성향의 유튜브라도 가차없이 신속하게 브라우징하는 라이프 스타일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 의혹과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의 가능성까지도 제기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주구장창 나름의 팩트와 증언들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윤석열, 김건희 정서를 시민들 속으로 이미 상당 부분 파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탐사와 같은 채널은 인터넷 언론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설과 또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그녀의 사적 인터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정치적 야심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폄훼에 가까운 그녀의 가벼운 언사, 또 무속에 심취되어 있는 듯한 그녀의 영적 세계관,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옮기게 된 까닭은 무속인과 관련설이 있는 김건희 여사가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라는 등의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에 중도층과 50대 이전의 보수층들의 민심이 현 정부와 여권에 등을 돌리게 할 정도의 여론 형성이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선거 전략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고,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자신들의 공천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히 입도 뻥긋할 수 없었던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수와 중도의 민심 이반을 가져왔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폭로된 디올 명품백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갑자기 기존의 설계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고향 쪽으로 구간을 변경했다는 의혹 등은 민심의 바닥에 공정과 상식을 공언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실망으로 급선해야 한 사건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이번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전 국힘당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이뉴한 씨는 선거 전이라고 한답시고 아무 생각 없이 실없이 던진 한마디가 야당 지지 세력들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듣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이에 조국도 이재명도 발끈하며 한마디 안 할 수 없었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아내들이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아내인 김혜경 씨는 도지사 사모님으로서 그깟 몇 푼 되지 않는 음식값 법카 좀 유용했다고 선언이 사람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가 있느냐며 심통해하는 모습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과 비교하면 깜도 안 되는 사안이라면서 김혜경 씨에게 동정론이 일 정도입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또 어떤데요? 강남 사모님들이라면 이미 다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비밀로 자리 잡고 있는 자식 허위 스펙 쌓기 좀 했다기로서니 입시비리라며 법으로 올가맬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조국은 자신의 어린 자식들까지도 사법 처리의 단죄의 대상이 되고 보니 이재명이나 조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하면서 이제 조만간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김건희 특검 각오하라면서 와신상담 갈아왔던 장검을 꺼내려는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국힘당의 처절한 패배는 선거에 임하는 전략적 마인드의 부재와 민심을 제대로 읽는 데 실패했으며 그저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저들이 우회를 장악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읍소 전략, 그리고 정부 여당 소속인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 금곶돈을 맘대로 꺼내다가 다 해주겠다고 선심 공약하면 될 줄 알았던
안일한 구태의 고무신 선거 전략에만 매달린 탓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의 한국 대다수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냉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와 우로 상징되었던 한국 정치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국힘당이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냐 한 것에 모두가 회의적입니다. 여와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그렇다면 지금 오만한 국정으로 민생이 어렵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를 제지해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윤 대통령의 새로운 각성과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국정 철학이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겨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